애니메이션 이야기하는 낭인 스카이포스터입니다. 이 영상은 울려라 유포니엄을 시청하신 분들을 위해 만든 울려라 유포니엄2의 가이드 리뷰입니다. 유포니엄 1편을 보셨을 테니까 유포니엄2에 관심이 생겨 영상을 보시는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래도 시작 전에 미리 안내드립니다. 이 영상은 애니메이션 울려라 유포니엄의 스토리 스포일러를 포함합니다. 그렇지만 유포니엄 1편을 보고 오시는 것이 유포니엄 2를 더 풍성하게 볼 수 있게 할 겁니다. 가급적 유포니엄 1편을 보시고 유포니엄 2를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1편을 보시는 것을 당부드리는 이유는 유포니엄 2의 대부분의 이야기가 1편의 이야기를 보충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1편 이야기를 하면서 중점적으로 다뤘던 캐릭터들을 기억하실 겁니다. 타키 선생님, 오가사와라 하루카, 나카가와 나츠키 이렇게 3명이었고 따로 챕터를 꾸리지는 않았지만 요시카와 유우코도 제가 주목했었던 캐릭터였죠. 이제 유포니엄 2에서는 이 캐릭터가 어떤 과거가 있었는지,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들이 과거와 현재를 극복하고 또 어떻게 한층 성장하는지를 보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일부 캐릭터에게 불편한 구석을 느끼신 분들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유포니엄 2에선 그걸 대부분 해소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다루지 않았던 캐릭터들은 안 중요하냐고 질문을 하실 것 같습니다. 당연히 중요합니다. 제가 코사카 레이나와 타나카 아스카에 대한 이야기를 거의 언급하지 않았을 텐데 주인공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이 두 캐릭터가 이 작품에서 중요하지 않을 리 없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이 두 캐릭터를 1편에서 다루지 않았던 이유는 1편의 내용만으론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나 알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아스카의 경우 쿠미코의 독백이 표현하는 것처럼 それが本音なのか建前なのかその心を知るにはアスカ先輩の仮面はあまりに厚く私にはとても剥がせそうになかった 진심인지 아닌지도 파악이 안 되는 아스카의 발언이나 행동 하나하나로 아스카라는 인물을 판단하기엔 근거가 많이 부족합니다. 이 둘에 대한 이야기 역시 유포니엄 2에서 정리되며 특히 아스카는 유포니엄 2의 제일 강력한 주제로 연결되는 캐릭터입니다. 이 캐릭터의 행방을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까지 언급했던 캐릭터들에 대한 힌트는 울려라 유포니엄의 마지막 13편에 잔뜩 깔려 있습니다. 먼저 타키 선생님입니다. 직설적인 모습들이 인상 깊게 남았던 것과는 달리 이 사진 앞에선 이제까지 보지 못한 따뜻하고 스윗한 타키 선생님의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무슨 일을 시작하기 전에 다른 사람에 대한 기억을 꺼낸다는 건 그 일을 특별하고 중요하게 여긴다는 의미입니다. 즉, 타키 선생님에게 전국 대회에 나가는 일은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では皆さん行きましょう全国に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기 전에 불러내는 사람이라는 건 그 사람이 타키 선생님에게 있어 중요한 사람이라는 의미죠. 절묘한 미 때문에 모습이 선명하게 보이진 않지만 그 사람이 타키 선생님을 움직이게 하는 사람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타키 선생님에 대해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는 이 장면을 염두하시고 주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관객석에서 모습이 자세하게 잡힌 캐릭터가 한 명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 장면은 굳이 할당할 필요가 없는 장면입니다. 지금 작품은 콩쿠르 무대에선 쿠미코 그리고 키타우지 고교 관현악부의 시선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묘사하기 위해 관객석을 표현해보라 한다면 저는 아마도 최대한 많은 관객들을 집어넣은 넓은 화면으로 잡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 생각할 겁니다. 그러면 이토록 많은 사람 앞에서 무대를 선보여야 하는 관현악부의 긴장감을 전달하기 쉬웠을 테니까요. 그런데 관객석을 비추는 장면을 작품을 통틀어 지금 딱 한 번 제대로 얼굴을 내민 캐릭터에게 집중시켰다는 건 연출 실수이거나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의도가 있다고 생각하는 쪽이죠. 그것은 이 캐릭터가 관현악부의 누군가 아니면 관현악부 전체에게 중요한 사람이란 의미일 겁니다. 여기까지 생각하고서 조금만 기억을 더듬어 보면 여러분들은 이미 이 캐릭터의 얼굴을 본 적이 있습니다. 무려 관현악부에게 있어 중요한 과거 사건을 회상하는 장면에 들어간 캐릭터가 재등장했다는 건 분명히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대사 한 줄 없었는데 눈에 띄는 위치에 있거나 화면의 중심을 차지하는 등 은근슬쩍 비중 있게 얼굴을 비춘 캐릭터도 한 명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에선 유코랑 사이가 좋은 관계라는 힌트도 살짝 묘사되고 있죠. 대사 한 줄 없는 캐릭터가 왜 이렇게 비중 있게 다뤄지는지는 유포니엄 2의 이야기를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아스카입니다. 田中アスカです 이제까지 줄곧 방관자의 입장에 가까웠던 아스카가 どこまでも中立今と全く変わらず 진심으로 슬픈 눈빛을 보여주며 이런 말을 한다는 건 이제까지의 아스카의 모습과 맞지 않습니다. ずっとこのまま夏が続けばいいのに 아스카는 관현악부의 한 사람으로 있는 것보단 자신이 연주하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アスカ先輩は練習時間削られるのが一番嫌いだからね 그런데도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건 이번 콩쿠르에 자신이 악기를 더 연주할 수 있냐 없냐가 걸려있다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즉, 아스카는 악기 연주에 자신의 무언가를 걸고 있으며 이 콩쿠르가 그 악기 연주를 이어갈 수 있을지 없을지의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는 의미일 겁니다. 이 장면은 유포니엄 2에서 밝혀질 아스카의 이야기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힌트가 되는 장면이죠. ずっとこのまま夏が続けばいいのに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어도 키타우지 고등학교 관현악부가 다음 대회인 관서대회에 넘어가는 데 성공했다는 걸 어렵지 않게 아실 수 있었을 겁니다. 剣が 이젠 정말로 전국대회를 노리고 열정을 쏟아온 사람이 明日からグラウンド使えないんでしょならもう少し合わせておいた方がいいと思うんだけど 그 전 대회인 관서대회에 진출하지 못하고서 이런 기쁜 반응을 보일 수 있는가 하면 그럴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즉, 이들은 다음 관서대회를 준비하는 이야기와 그 결과가 어디까지 갈 것인가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겁니다. はい 유포니엄 2에서 극적인 장면은 관현악부라는 한 집단의 성공보다는 그 안에 속한 개인의 성공과 성장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1편과 2편은 이야기의 큰 줄기가 향하는 방향성이 조금 다르므로 감안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力加減で狙った息の強さで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사연들이 다뤄지는데도 이 이야기들을 흥미롭게도 전부 하나의 주제로 모을 수 있으며 이 주제가 바로 주인공 쿠미코의 이야기를 만들어내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유포니엄 2를 보시고 어떤 하나의 문장을 만들어내실지 기대가 많습니다. 1편을 보신 분들을 위한 올려라 유포니엄 2의 가이드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유포니엄 2의 이야기로는 8월 초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후는 올려라 유포니엄 이야기 후기를 잠시 말씀드릴 건데 관심 없으신 분들은 여기서 영상 시청을 종료하셔도 좋습니다. アスカ先輩いるアスカ先輩ちょっとのぞみ変な真似して厄介なことになったら困るのはあんたなんだよ 후기라고는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사과에 가깝습니다. 이번 유포니엄 이야기를 하는 동안 영상 음향이 들쭉날쭉했다고 느끼셨을 겁니다. 특히 목소리가 유독 웅얼거리는 느낌이 든다고 생각하셨던 영상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연재 중간에 돈 들여서 마이크까지 샀는데도 왜 결과물이 이렇게 나오는지 저도 한동안 이유를 못 잡아서 답답하고 죄송한 마음으로 영상을 올렸는데 정말 최근에 드디어 그 이유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늘 제가 할 수 있는 최상의 결과를 보여드리고 싶다는 욕심으로 영상을 올리지만 음향이 최상의 상태가 아닌 걸 알면서도 업로드를 진행했던 데는 이런 배경이 있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저번 타카기양 이야기를 마치고서 기본적으로 익힐 건 다 익혔다고 생각했는데 역시 공부는 끝이 없네요. 더 정진해서 계속 더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스멀스멀 더위가 시작되면서 컨디션이 조금씩 떨어지려던 찰나에 이야기를 마무리할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푹 쉬고 재충전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